예, 전력전자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드디어 변압기를 설명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선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앞서 설명된 여러 영상들을 다 보셔야 되고요. 어떤 용어라든가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력에 전류랑 턴을 감으면 여기서 기자력이란 F가 생기고요. 이 기자력은 이 코어 안에서 자기 경로, 그러니까 자기 유효 경로 L과 여기서 생성되는 자기 강도 H의 양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H는 우리가 보통 F 나누기 L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강도가 생기면 이 강도 자기의 강도가 인가되는 요 물질의 투자율에 의해서 여기서 자기 밀도 B가 결정이 되고요. 자기 밀도가 결정이 되면 자기 밀도가 적용된 여기 코어의 단면적에서 자속 파이 여기는 아마 이게 람다 링크에이지 플럭스이기 때문에 총 자속량으로 표현되거든요. 총 자속량으로 변환이 되고 총 자속량이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되면 이게 전압으로 이렇게 쏙 바뀌고 이게 이제 입력된 전압이 여기 EH가 출력된 EX로 전압이 이렇게 변환되는 소자, 변환시키는 소자가 변압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보통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 입력된 전압전류 에너지가 절연이 되어서 2차 측으로 크기가 변환되어 전압전류로 변환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과정상에는 기자력, 자기강도, 투자율, 자기밀도, 자기 면적, 유효경로, 자속, 쇄교자속의 변화량은 전압, 그러니까 기전력, 그러니까 유도되는 기전력으로 표현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축약해서 변압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장에서는 더 이상 왜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품, 이 단위 부품을 우리가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공학기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최초의 변압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변압기를 가정합니다. 이상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권선에 손실이 전혀 없고요. 이런 변하는 과정에서 코어에서 생기는 손실도 없습니다. 하고 내가 인가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가 모두 자기 자속으로 변환이 되고 그 모든 자속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완벽하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손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징 커런트, 그래서 자화용 전류, 그러니까 자속을 만드는데 1년에 어떠한 손실도 없다. 즉 기자력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력이 자속이 다시 그 전류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에 그는 자기 밀도 투자율을 기점으로 자기 밀도와 자기의 강도가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은 완전히 선형적이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처음 배울 때 쓰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보통 인가되는 전압은요 사인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생성되는 자속도 사인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하면 루트 2분의 2파이 자속 최대치가 되고요. 이 시간에 대한 주기라서 F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4.44
이거 파이 F라고 변환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자속은 이제 자기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4.44 곱하기 BM ACF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설계 공식 중에 보면 앞에 상수가 4.44가 붙거나 자기 밀도비 단면적이 들어가고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는 그 공식이 바로 여기서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4.44면 얘가 그 뭐라고 하지? 어떤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자기 밀도 단면적 시간에 대한 조건 공식이 요겁니다. 요 수식이었고 4.44가 한 주기의 RMS 값 기준으로 계산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결과적으로 전압의 변압비,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의 변압비는 턴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전압은 턴비에 비례하지만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는 전압은 턴비에, 전류는 턴비 그러니까 턴비의 역수로 비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운 아이디얼 트랜스는 아이디얼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권선을 코어에 감으면요, 이 권선이랑 코어 사이에 틈이 생겨요. 즉 권선을 감은 그 엔턴이라고 하면 거기가 온전히 100% 코어가 아니라 코어랑 일부 공기 혹은 코어가 아닌 어떤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감은 권선으로부터 생긴 기자력이 100% 온전히 코어를 통한 자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공중으로 흩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요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누설 자속, 누설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류를 인가하면 전류가 온전히 100%다 자속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가하는 전류의 일부는 2차 측으로 변환이 되지만 일부는 이 자기력, 자속을 만드는 전류로서 소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디얼이 아니라 리얼 트랜스포머의 최소 조건은 자와 인덕턴스가 존재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디얼 트랜스는 인덕턴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담기는 인덕턴스는 그 물리적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인가하는 전압에 대해서 이게 인덕턴스,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잡히기 때문에 어떤 전류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아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모든 전류가 온전히 자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권선과 코어 사이의 그 공간에서 생성되는 누설 자속으로 인한 누설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 변압기는 자와 인덕턴스가 존재하고, 즉 아이디얼 트랜스면 좋지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실제 권선을 감으면 생성되는 인덕턴스 성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 즉 유한한 자와 인덕턴스를 가진다, 유한한 인덕턴스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인가한 전류에 의한 기자력이 100% 자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권선과 코어 사이의 그 틈새로 그 자개 강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그러니까 공기에 자속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누설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무슨 자료나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제 실제 변압기는 우리가 1차 측의 권선을 감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상적으로 거기 인덕턴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액턴스죠.
그러니까 인덕터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이 무한대면 좋은데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누설이 분명히 생기고요. 하고 또 이런 거가 생기는 이유가 또 이 아까 자속, 그러니까 기자력과 자속으로 변한 관계가 그러니까 무한대의 선형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질은 투자율이 특성이 있고 투자율이 그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질에서 자속이 생기다가 물질의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 자속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율이 무한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 또 무한대의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셨으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변압기에 여러 가지 수식 관계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덕터를 설명할 때 인덕터는 굳이 설명하면 내가 인가하는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속의 양이라는 걸로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의 물리적 다른 양이 뭐냐면 자기 경로에 대한 그 투자율과 면적으로 이게 수식적으로 유도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L은 턴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이 뒤에 LN분의 투자율 요 AC 여기가 이걸 하나의 여기를 상수로 요만큼을 묶어서 이게 생성되는 자속의 양, 그래서 퍼미넌스 P라는 값인데 제가 그때 이게 P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막 떠듬거렸는데 이게 P입니다. 그래서 P의 역수가 릴럭턴스 R분의 N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1차 측과 2차 측의 턴수의 제곱과 릴럭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각각의 인덕터, 그러니까 여기 누설 인덕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 우리가 아이디얼 변압기인데 아이디얼 변압기에 1차 측, 2차 측의 자기 결합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력이 자속으로 바뀌고 자속이 다시 기자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으로 나오는 이 관계가 상호 인덕턴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자기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1차 측의 인덕턴스가 2차 측의 인덕턴스랑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 상호 유도되는 관계거든요. 그걸 우리가 M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M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RM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자와 릴럭턴스예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 RM이 작다는 얘기가 이 뮤추얼 인덕턴스가 굉장히 커서 자기 결합이 세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로부터 앞서 설명한 전압은 턴비에 비례하고 전류는 턴에 반비례한다라는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장에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트랜스가 아이디얼이 아니라 일반 리얼 트랜스포머라고 정의했을 때 요 트랜스포머 요 M 여기 중간에 아이디얼 트랜스만큼은 아이디얼 트랜스로 분리되는 저 소자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강력하게 1차와 2차가 자기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다라고 하면은 1차, 2차의 자기 결합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 그래서 이제 이거를 1차 측, 2차 측,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에 우리가 보통은 이게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에서 요거를 요 변압기를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보면 결국 입력전압, 입력전류, 출력전압, 출력전류에 의한 2단자망 전압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여튼간에 각각 전압 전류는 주파수에 의한 신호기 때문에 그냥 1차 측에서 요 전류 IP 전류가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L11이 자기 인덕턴스거든요. 1차 측의 자기 인덕턴스 L11이고요. L12는 2차 측 전류에 의한 전압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이단자망 공식은 이게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에서 이미 정립된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단지 용어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측 전압은 쉽게 말해서 내 쪽에서 들어가는 요 전류랑 출력 쪽에서 나오는 이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측 전압은 출력 측 전류랑 입력 측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 측, 그러니까 입력 전류가 입력 전압에 영향을 주는 리액턴스 요소를 L11이라고 제가 명시를 했고, 요게 1차 측 자기 인덕턴스고요. 출력 측 전압이 출력 전류에 영향을 받는 거를 2차 측 자기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녹색으로 할까요? 2차 측 전류가 1차 측에 영향을 주는 요 리액턴스 성분을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상호 인덕스 L1이랑 L21은 보통은 이제 쌍대이기 때문에 이 상호 인덕턴스 M으로 같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요 2차 측에서요, 요 여기를 쇼테지, 여기 이렇게 쇼테지를 했어요. 쇼테지 한 조건으로 요 수식이 나오면 요거를 1차 측 수식에다 넣어요. 넣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쇼테지한 조건에서 1차 측 전압이 뭐로 보이냐? 그러면은 1차 측 전류와의 관계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측을 쇼테지했을 때 1차 측 전압은 1차 측 전류와의 관계만으로 보이는데 그때 옆에 붙는 요거 전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리액턴스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요 수식을 정리한 건데 여기 요 IP 전류를 앞쪽으로 뺐잖아요. 이거 좀 지워야겠다. 여기서 IP 전류를 앞쪽으로 뺐잖아요. 이 뺀 나머지 자기 인덕턴스나 상호 인덕턴스의 요 수식, 요 수식을 저희가 보통은 그 뭐라고 하나 이거를 보통 LS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앞뒤가 연결된 내용이라서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그러니까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는데 요 자기 인덕턴스 1차 측 자기 인덕스 L11이랑 2차 측 자기 인덕스 L2의 이 관계가 이 출력을 2차 측 쇼테지 했을 때 보이는 인덕턴스 성분으로 보인다 이거죠. 인덕턴스 성분으로. 어렵네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네. 근데 그거가 보이는 정도가 이 M이라는 겁니다. M. 그래서 요 M으로 가지고 이 수식을 정리하면은 요 M이 이 트랜스 1차, 2차 측에서 보이는 1차 측, 2차 측의 상호 관계다라고 이제 수식 M이 뭔지는 1차, 2차 측의 자기 결합 정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값들을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M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M과 이 1차 측 자기 인덕턴스, 2차 측 자기 인덕턴스의 비율로 나는 게 이제 커플링 계수 K가 됩니다. 어휴,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식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유도됐기 때문에 요 뮤추얼 인덕턴스 M을 보시면요, 2차 측 자기 인덕턴스, 1차 측 자기 인덕턴스가 보이잖아요. 근데 LS1이 뭐죠? 이게 2차 측을 쇼테지 했을 때 보이는 인덕턴스 값이거든요. 즉 뭐냐면 이게 0이면요, M은 루트 L0 L52 L51이 되고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K가 1이 나와요. 그죠? 즉 K가 1이라는 거는 1차 측, 2차 측 자기 결합이 완벽하게 돼서 이 누설이 뭔가 안 보여. 누설이 없어. 그러면은 이 M은 루트 1차 측 자기 인덕턴스, 2차 측 자기 인덕턴스의 상호 인덕턴스를 가진다고 보고 그거 값을 K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거죠. 아우, 어렵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만 예를 틀어서 생각하면 뭔가 우리 변압기에 누설 성분이 강화가 되면, 즉 2차 측을 쇼테지 했을 때 여기가 2차 측이 쇼테지 되면 여기 부분이 0이 되거든요. 쇼테지가 되게 0이 돼요. 0처럼 보인다. 인덕턴스가 안 보여. 왜냐면 인덕턴스랑 여기 쇼테지가 0 이렇게 결합됐는데 여기 값이나 이 자기 값이나 이 LM 값이 보이겠어요? 0으로 보이지? 그러면은 1차 측에서는 이 누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을 만든 요 LS1이라는 게 뭐냐면 2차 측을 쇼테지 했을 때 1차 측에서 보이는 잔여 인덕턴스의 양인데, 얘가 0이면 0일 때 정의되는 루트 2차 측 자기 인덕턴스, 1차 측 자기 인덕턴스의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로 한다 이거죠. 하고 이거를 이상적인 요 값이랑 나누면 요게 최대 1까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1에 가까우면 커플링이 그러니까 자기 결합이 엄청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K는 1이고요. 0에 가까우면 이 M이 되게 작다는 거죠. M이 작다는 거는 LO1이랑 LS1이 뭔가 값이 유사해져서 이 M이 되게 0에 가까운 숫자가 된 거예요. 숫자가 준 거예요. 줄면은 이게 K 값이 0에 가까워져서 커플링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 말했나? 저는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라서 그냥 뭐 최대한 신속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수식을 잘 보시면 얘가 없으면 얘가 빵이야, 빵. 빵이면 K는 1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요 값이 L11에 가까워. 요 값이 L2에, 사실 여기는 관계 없는데, 왜냐면 여기 쇼테지하고 보면 쇼테지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는 빵이 되거든요. 빵. 그러면 요 L11이 여기가 L11이 돼, 거의. 그러면 L01과 L11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빵이 되죠. 그럼 상호 인덕턴스가 빵이에요. 없다는 얘기야. 없으면 커플링도 빵이 돼. 즉 자기 결합이 잘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이거 저는 지금 명확하게 너무 쉬운데 이거를 참 쉽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트랜스를 감았는데 2차 측을 쇼테지 했을 때 보이는 인덕터 성분이 크면 클수록 상호 인덕턴스는 줄어들고요. 커플링 K도 낮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고 반대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m은 커지고 k 값도 커져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누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호 값은 이렇게요, 줄고요, k 값도 낮아지고. 요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어렵다. 이거 참 뭐든지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해서 우리가 앞서 m이라든가 k 값을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변압기들은 이렇게 밖에서는 요것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 보이는 건 요 파란색 여기 단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네 가지 파라미터 방법을 동원해서 L1, LS1, L2, LS2를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리키지1, LM의 합, 그러니까는 2차 측 개방, 1차 측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의 합성값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트랜스 양단자를 측정하면 얘랑 얘 값이 보여요. 왜 2차 측은 개방이니까 얘는 지금 뭐 자기 결합이 오픈이니까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이 두 개 합으로 보이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뒤에 수식 설명해 놨습니다. LS1은 여기 쇼테지 하게 되면 요 누설 값이랑 요거의 합성값, 합성 리액턴스 값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LO2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오픈이니까 여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여기서 바라볼 때는 얘는 안 보이는데 요 LM이 턴비로 넘어오게 되죠. 턴비로 넘어오고 요 값이랑 합쳐진 값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를 쇼테지하면 요 값이랑 병렬된 값이 턴비로 넘어오고 그게 리키지2랑 합쳐진 값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트랜스의 내부는 이렇게 턴비랑 최소 3개의 요소가 합쳐진 상태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로 밖에서 통합된 값으로 보인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풀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제로 변압기를 측정을 하면 보일 때는 얘가 요거랑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를 단락하고 보면은 아까처럼 통합된 값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측에서 측정을 하면은 2차 측 누설이랑 요 LM의 2차 측 변환분으로 보이고, 쇼테지하고 보면은 요 통합값에다가 넘어온 값과 익시 값이 합쳐진 값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가 우리가 실제 아이디얼이 아니라 리얼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트랜스를 측정을 하면 이게 합성된 값으로 보인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이걸 풀면 우리가 이렇게 LM, 리키지1, 리키지2 값을 따로 뽑을 수가 있다. 완벽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중에 이제 말하겠지만 여기 L01이랑 L01을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러니까 셀프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화 인덕턴스는 여기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만 LM 값만. 그래서 LM이랑 자기 인덕턴스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셀프 자기 인덕턴스에서 누설 인덕턴스 성분을 빼면 자화 인덕턴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또 얘를 알면 다시 역산해서 이제 자기 인덕턴스 L11, 그러니까 1차 측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2차 측에서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M,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렵다. 여튼간에 지금까지 요 앞에 있는 거랑, 앞에가 안 오노. 예, 앞에 있는 거랑
이 뒤에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요. 셀프 인덕턴스는 L11, L22, 상호 인덕턴스는 L12, 뮤추얼 인덕턴스 M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면은 이런 것들, 이 모델, 우리가 이 앞에 거는 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리얼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한 거고요. 또 이제 이거를 또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주파수가 저주파냐 고주파냐 뭐 이제 뭐 모터에 자기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양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일럭턴스 모델까지 들어간 일럭턴스 모델 들어가 있죠. 일럭턴스 모델이 들어간 모델도 있고 이거를 분해해서 일럭턴스를 밖으로 빼고 이 누설이랑 1차 측의 그 릴럭턴스 자화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걸 이렇게 쪼갠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이 아이디얼 변압기를 그냥 A 대 1의 비율로 표현해서 마치 하나의 이렇게 네트워크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측에서 봤을 때, 2차 측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구성된 원리까지는 사실 이건 안 배웠거든요, 저도. 근데 설명해 드린 이유는 대부분 공학 쪽, 그러니까 전기과에서 전기 모터나 계통, 컨버터 할 때 이게 변압기로부터 파생된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그냥 보시면 얘가 그냥 엄한 데에서 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앞서 나온 이 변압기 모델로부터 된 모델이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에도 이게 앞서 파생된 모델에서 왜 이렇게 유도를 했는지까지는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큰 의구심 없이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고 요거를 이제 표준적 모델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줄여서 아래처럼 왜냐면 이제 GB를 이제 아이디얼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위쪽에 릴럭턴스랑 그 리액턴스만 남아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측에서 볼 거냐 2차 측에서 볼 거냐 이게 모터 관련된 전기공학 책 보면 이런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모델로 실제 모터를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리액턴스라는 거는 변압기에서 1차, 2차 절연된 변압기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넣어준 전기 에너지가 얼마만큼 자속으로 변화됐느냐라는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변압기가 아니라도 전기 에너지에서 자속해서 전기 에너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에서 자속해서 그 토크 어떤 힘 그러니까 자기력 힘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 변환되는 모델링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다는 거죠. 하고 저는 요 모델로 쓴 공학 서적은 못 봤는데 이렇게 아이디얼 트랜스랑 T 모델이라는 걸 써서 구성할 수도 있고 파이 모델을 써서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자료가 있어서 넣긴 했는데 아직 제가 공부한 영역에서는 이런 모델까지 적용된 경우는 못 봤어요. 우선은 앞서 이런 단순화된 요 이단자망 모델링은 실제 모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제 보통 일반 변압기는 여기 뭐 릴럭턴스까지 넣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리키지 누설인 1차 누설, 2차 누설, 1차 자와 인덕턴스까지 표현된 요 모델링으로 보통은 많이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이게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연구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